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맞이하는 3선에 선곡한 지도자가 있는데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데 시진핑 주석은 어떤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중국이 시진핑 뭐 1인 국가가 된 거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른바 공산당 지도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내세웠을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 이 이른바 그 태자당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1세대 원로 시중신 아들이고 1954년 베이징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는 뭐 이른바 이제 공산당 1세대 원로 그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부주석까지 네. 했으니까 그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엘리트 교육시설 뭐 유치원도 나왔고 뭐 베이징 8.1학교라는 이 고위장 간부 자제들이 다니는 데를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1962년에 그 아버지가 뭐 피아 사건으로 이제 이른바 반당 분자로 찍혀가지고 네. 거의 뭐 오지로 귀양 가고 시진핑도 당시에 이제 반당 분자 아들이니까 그 엘리트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난을 많이 겪고 공장 일도 했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복 누나가 이제 이 홍위병한테 반동의 딸이라고 해서 뭐 이제 고초를 겪다가 결국 이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중학교 마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재교육하고 노동 뭐 명분으로 산시성의 가난한 시골 마을로 이른바 하방을 합니다. 한 7년 정도. 그래서 뭐 나중에 자기는 이때 경험이 자신을 키웠다고는 하는데 그 와중에서 시진핑이 계속 이런 이 당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공산주의자 청년단 공청단이라고 하죠. 여기도 한 8번 시도 끝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10차례 시도해가지고 공산당에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당시 하방된 지식 청년 가운데서 이제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공농병 추청 청강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칭화대의 화학공학과라고 하는 에 이제 22살 때 네. 입학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른바 문화대혁명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른바 이 과거 이 정치 원로들 이제 복권되고 이러는 와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복권돼가지고 중앙 무대를 복귀하면서 약간 시진핑의 삶이 이제 좀 이제 좀 이렇게 뭐 풀려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기술 강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다르게 칭화대 공학을 전공한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서민적인 면모들도 많이 경험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에이펙 왔을 때도 그 경주 황남빵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뭐 이 대통령이 선물 줬는데 그 황남빵이 맛있었다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 비쳐가지고 덕분에 지금 황남빵에 주문이 몰려가지고 이 온라인상에는 약간 유사상품 황남빵 올려가지고 그 황남빵 본점에서 이거 유사상품에 주의하라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 특파원 했던 기자한테 이 실제 황남빵 왜 이렇게 맛있다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중국에 월병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월병. 그래서 이제 그게 팥이 들어가 있는 게 약간 황남빵하고 비슷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주석이 맛있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에이펙 기간에 경주 찾은 중국의 관광객도 네. 이 중국에 월병이 있는데 황남빵이 더 촉촉하고 크리미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격찬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관련해서 뭐 이 시진핑 주석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좀 그러지 않는데 집권 초에 이른바 이 먹거리 정치를 해가지고 이미지가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이게 뭐 중국어로 간단한 먹거리를 뜻하는 게 샤오츠라고 하는데 제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샤오츠 홍보대사라고까지 불렸다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당 총석이 오른 게 2012년 말인가요? 그때 이 민정시찰 떠나가지고 이 300km 떨어져 있는 무슨 시골 마을 가가지고 현지인들이 먹는 우리로 치면 일식 삼찬 비슷한 무슨 사채일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가지 반찬에 국 한 그릇 네네. 이걸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시주석이 이런 서민적이다 해가지고 그게 사채일식 일탕이라는 게 이제 시진핑이 지방시찰 때마다 먹는 이 표준 식단이 됐고 이 베이징의 어느 한 만두집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가시라고 하는데도 줄 서가지고 한 3,000원 정도 되는 이제 뭐 만두랑 간볶음 이런 걸 먹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 가게가 이제 주석 세트라는 걸 내놔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뭐죠? 재밌다. 젠슨 왕이 먹었던 그 깐부 세트 최근에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고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이제 뭐 사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샤우츠 행보라는 게 정치쇼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적어도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예. 사람들이 이제 뭐 중국인한테 기쁨을 준 건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시진핑은 되게 대중 친화적인 지도자고 그리고 당이 시진핑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서사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건데 이분은 정말 높은 데 있다가 맨 아래까지 가본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개인사를 당에서 소위 말해 인민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거고 전임자인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아직도 출생지가 어딘지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 그 권위적인 그 정권에서 대표하는 대표 인물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밀주의적인 면모로 자기를 강화하는 사람이 있고 완벽하게 자기의 털끝까지 다 드러내서 강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진타오는 전자, 시진핑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른 면모.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시진핑 그 주석하고 한중 정상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한 맞아. 이걸 딱 예. 집어낸 게 시 주석이 이제 이후에 그 이 정계 정치권 이제 뭐 지도자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이 정당 정진현이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부서기로 시작해서 거기서 한 7, 8년 정도 있는데 그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 그 정딩현이라는 데가 조자룡 고향이라고 하는데 아, 조자룡 고향이요? 네, 예. 약간 스토리를 이렇게 붙이죠. 그 이후에 아마 그런 걸 붙였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정딩현 부서기 하면서 매일같이 30km 이상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행정 지원을 펼쳐가지고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당시 뭐 마을 사람들이 이른바 아까 말했던 태자당이라는 게 혁명원로 자료한들이 기본적으로 거만하고 사치스럽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시진핑은 이 낡은 군복에다가 그러니까요. 검은 신 신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전거로 출퇴근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 평가가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좀 덧붙이면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를 보면 외신을 보면 시진핑 실각설 위기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우리 뭐 아까 김진우 기자도 언급했지만 저희 회사의 최고 중국 전문가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한 몇 달 전에도 물어보고 계속. 근데 그 친구 말이 그건 얘기 안 되는 거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로 시진핑 인기가 굉장히 높다. 높은 게 왜냐하면 일단 반부패라고 해서 중국이 부패 문제가 되게 심각했는데 그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행정 처리하려면 뒷돈 주고 해야 됐었대요. 근데 그거 다 때려잡고 그다음에 뭐 이제 원래 시진핑 그 경쟁자였던 보시라이나 이런 사람들 스캔들로 갔잖아요. 네, 보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거에 열광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실각설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파룬궁이 안 좋잖아요. 근데 파룬궁에서는 에포크 타임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뭐 좀 주변에 징후 같은 거 가지고 기사를 쓴대요. 그러면 그거를 대만 매체에서 받아 쓴대. 그럼 대만 매체는 또 우리는 대만 매체를 받아 쓰고. 그럼 또 대만 우리가 쓴 걸 또 대만 매체가 받아 쓰고. 그럼 또 그걸 갖다 파룬궁이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 그래서 이게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가 보기에는 이게 좀 약간 그쪽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뭐 지식인들은 지금 중국을 걱정하지만 시진핑 독재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재미있었던 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약간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해놓는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5%씩 성장을 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시진핑을 어쨌든 국민들은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아까 저 구교영 기자가 이제 다 모든 걸 드러냈다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시진핑 딸 이름이 시밍쩌라고 합니다. 시밍쩌. 근데 오히려 이제 시밍쩌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 베일에 좀 가려진 편이에요. 그래서 저장대학을 다니다 하버드로 편입을 했다고 하는데 유학 시절에 가명을 쓰고 심지어 2012년도까지는 시진핑 딸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쯤 그 귀국을 했는데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출생, 연도, 학력, 얼굴 사진 이런 게 공개된 게 없다고 하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중국 지도자들이 뭐 미국 막 욕하잖아요. 욕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외국에 유학 보내고 심지어 뭐 영주권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 시밍쩌가 되게 관심인데 시밍쩌가 공개가 된 적이 없는데 지난 5월인가 이게 벨라루스 대통령이 저기 중국에 와서 회담을 하는데 거기 시밍쩌가 공석을 했구나. 만찬에 왔다는 거예요. 저녁 만찬에. 근데 심지어 이게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데 이게 중국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라 벨라루스 통신에 보도가 되고 이걸 또 대만이 받아가 대만 연합보라는 데서 보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베일에 쌓여지면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서민적인 면은 뭐 당연히 이제 노출하겠지만 아니 그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은 서민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다만 이런 어두웠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